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특징주들 흐름 짚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8월 미국의 PPI 지수와 또 이 실업 청구 수단 등 경제 지표들이 경제 회복력을 다시 한번 반증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또 하반기 IPO 대어라고 뽑혔던 ARM도 성공적으로 대비를 하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도 상승세 이어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만에 2,590선을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포스코홀딩스의 개별 이슈로 인해서 이 대형주들 속에서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잠잠한 시장 흐름 속에서 개별 이슈가 눈에 띄는데요. 한 주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주도 테마 없는 단기의 개별 종목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또 이번 주 월 화수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다가 어제 시장하고 오늘 시장까지 해서 거의 이 하락폭을 다 만회하는 지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도 이번 주 하락 나왔을 때도 제가 이제 신규 매수 저점에서 매수하라고까지는 말씀 좀 안 드렸지만 물량을 좀 정리해서 손절하거나 그런 말씀을 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을 좀 두고 보시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만기 이후의 흐름을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이제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장 마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 시가 대비해서, 좀 종가 흐름을 봤었을 때, 이 정도로만 마감해 준다라고 해도, 전혀 이게 하락세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장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죠. 제가 맞췄냐 안 맞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고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도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물론 FOMC 회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이라는 거를 지금 대부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긍정적인 접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좀 보더라도 코스닥 시장은 조금 코스피에 대해서 못 미치는 모습이에요. 하락폭을 한 절반 정도 마감하는 모습인데, 2차전 지수들이 대부분 또 약세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썩 반등이 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역시나 또 주봉상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 크게 꺾이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상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2차전 지수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만드는 이유가 됐는데, 다음 주 정도에서는 글쎄요, 코스피 시장 아까 차트 보셨다시피 코스피 시장이 여전히 좀 좋은 흐름,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갈 시세가 나올지, 그리고 아니면 코스피 시장이 약간 주춤거리면서 보합선 유지하거나 아니면 소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그쪽의 자금들이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으로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해줄지, 그런 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두고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시나리오를 좀 예상해서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올랐을 때는 어떤 업종이 오르거나 코스피, 코스닥 같이 오를지 아니면은 반대로 올라갈지, 그런 걸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두고
시장을 좀 보셔야지만 대응적인 면에서 좀 쉽게 대응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은 뭐 어쨌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방송 시간에 의해서 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노란톡방에서 또 이런 지수에 대한 전략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제 주말 동안에 저도 시장 흐름과 또 다음 주 대비해서 또 월요일날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서 같이 다음 주 전략도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까지 이런 지수 강세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번 주 초반에 낙폭을 줄이고도 다음 주까지 상승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FOMC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오픈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노란색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을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나리오 구성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된 섹터가 반짝 상승을 보였던 게 2주 전인데요. 추가적인 호재 없이 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분석해 주실까요? 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뭐 어제도 초전도체 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뭐 시장에서도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듯이 지금 시장에 마땅한 주도 테마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작은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뭐 좀 뉴스가 안 나왔던 내용들이 있었던 걸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이제 상승 초입 부분 이제 급등 나왔었던 지금 엑스게이트가 오늘 대장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상승 초반에 나왔었던 자리 그런 자리까지는 내려왔다 반등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 한 200억 정도 터졌는데 엑스게이트가 그렇게 뭐 시총이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 한 1,400억 정도 오늘 올라서 이 정도 좀 나왔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도 역시나 초전도체처럼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요. 이게 뭐 완성이 되고 실제로 이제 상용화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초전도체 못지않은 뭐 생활을 뭐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쉽게 되는 거였으면 벌써 됐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기술을 또 찾고 있고 개발 중에 있고 뭔가 좀 이 완성이 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저도 뭐 이런 관심 있는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라 이런 거를 찾아서 내용을 좀 보는데 보면 볼수록 이 상용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요. 확률이 되게 뭐 극한의 상황에서만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이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냥 관련주로서 이슈가 돼서 된다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 뭐 차트적인 대응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또 반등 시 지금 최근에 좀 급등했다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물려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급등 나왔을 때 따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물려서 이거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반등 시에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우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도 좀 엑스게이트에 비해서 상승폭은 더 컸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 대장주 효과는 아니고 한 3% 정도 지금 3, 4%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역시나 아직 뭐 고점까지 지금 2,900원까지 올랐다가 2,000원대까지 빠졌는데 거의 반토막이죠. 반토막 난 건데 여기서 일단 뭐 반등 좀 올라올지 여기서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 뭐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래 대금 자체도 한 200억 정도로 좀 낮은 편이라서 뭐 오늘의 이런 상승은 그냥 일시적일 뿐이다. 그리고 금요일 날이니까 좀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도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 아직 못 빠져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두 번 정도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최소 이제 21선 자리, 우리로 같은 경우는 오늘 21선 자리를 못 넣고 좀 밀렸는데 21선 자리에 올라온다면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21선은 좀 안착해 줄 것 같긴 한데 중가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러면은 이제 월요일날 정도 한 번 더 상승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시기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리하는 타이밍으로 보고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나간 상승 시그널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지점들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시그널들 함께 모니터링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STX 인적 분할 뒤에 이제 재상장한 지 오늘이 첫날인데요. STX와 STX 그린 로지스가 좀 엇갈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네, STX 인적 분할에 대해서도 뭐 예전에는 저도 이제 노란톡에서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예, 크게 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린 로직스랑 STX가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말씀 좀 드릴 때만 해도 2차 전지 관련주 쪽이라든지 뭐 소재 관련주 쪽 이쪽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STX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린 로직스가 좀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아침에, 좀 바로 상한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마 체결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보고 계셨던 분들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 들어갔고, 좀 풀리는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 예, 좀 바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매매 자체는 뭐 쉽진 않았을 거다. 예, 아마 상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면은 안 되셨을 것 같고, 그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STX도 아침에 좀 굉장히 흔들림이 좀 컸거든요. 주가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흔들다가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던 거고, 그린 로지스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이제 따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S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뭐 이제 지주 회사 역할을 좀 하는 기업으로 상장을 했고,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 물류 쪽, 예, 원래 그 조선 쪽을 좀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STX가. 그래서 그런 전에 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그린 로지스가 담당하게 됩니다. 시총 자체는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2,300억 정도, 그리고 STX는 1조가 조금 안 돼요. 지금 9,900억 정도 좀 되긴 하는데, 앞으로는 저는 STX 쪽을 좀 좋게 좀 봤는데, 오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예, 그린 로지스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월요일 날이라도 좀 뭐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거래 대금 많이 터졌을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급등락이 심할 때,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적인 면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그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좀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뭐 상승을 하면서 줄어들든 아니면 뭐 가격이 보합선에서 줄어들든 조정을 좀 받으면서 줄어들든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은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당장 급하게 매매 안 하셔도 충분히 매매할 기회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다가 예, 이런 종목들도 한번 저도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찾아보고 매매를 해봐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예,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노란 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은 매매보다는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STX 그린 로지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급등 속에서 따라잡기 전략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해양 물류, 조선 쪽이 또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들도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그널도 잡아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중국과 니켈 전구체 합작 사업을 펼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흐름도 짚어볼까요? 네, 지금 포스코 그룹이 예, 중국 CNGR 예, 합작사를 이제 승인한다. 예, 여기 내용으로 급등이 좀 나온 것도 있고요. 포스코 스틸리온도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뭐 철강 쪽도 흐름이 좀 좋은 게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 철강 쪽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수혜가 될 수 있어서 최근에 이제 철강주, 중소형 철강주들이 좀 며칠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데다가 여기서 이제 엮어서 좀 보게 된다면은 오늘 대동기어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게 뭐 농기계 매출이나 이런 걸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포스코와 같이 이제 협동 로봇 뭐 지금 위험한 곳에서 이제 지금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로봇을 만든다. 이거는 뭐 MOU 체결이긴 한데 그런 관련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에 대한 수혜를 보는 종목이 이제 대동하고 대동기어인데 오늘 대동기어가 상한가를 좀 들어갔어요. 이런 이슈로 좀 엮어서 상한가를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뭐 포스코 홀딩스나 뭐 포스코 계열사들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이런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박스권 자리 60만 원 자리를 돌파할지가 좀 관건이었는데 오늘 60만 원 자리를 넘지는 못하고 좀 약간은 주춤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을 제가 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게 상승 나왔을 때 오후장에 조정이 좀 많이 나오는 게 금요일 시장이고 특히 이제 지금같이 주도 테마가 없는 시장에서는 이 차익실현이 좀 더 빠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테마마다 자금 순환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거리면서 좀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오늘 상승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세 상승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요 강한 60만 원대 저항 자리를 뚫고 안착하는지 좀 보고 이미 뭐 지금 여기서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저항대 자리를 뚫고 갈 수 있는 자금이 좀 들어오거나 아니면 뚫었을 때 유지하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뭐 수익률 차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확인하고 들어가시나 확인 안 하고 지금 막 들어갔는데 또 월요일 날 또 조정을 좀 받아버리면은 또 금전적인 손실도 있지만 또 기회비용도 잃는 게 있으니까 지금 되도록이면은 뭐 많은 종목을 매매하시기보다는 제가 이번 주 내내 강조해 드렸잖아요. 보유 종목만 대응하시고 포트를 줄이는 전략, 현금화 전략 이렇게 말씀 좀 드린 게 다음 주에 이제 뭐 새롭게 주도 테마가 나오든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매매하셔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까지는 왜냐하면 주말에 대한 이슈, 주말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월요일날 시장에 지금 새롭게 관심 받는 테마나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해서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말씀드린 대로 60만 원 자리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다시 한번 추세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를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포스코 스틸리온 역시 거래 대금이 한 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금액을 좀 비교해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긴 해요. 오늘 21%라는 상승 대비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직전에 한번 시세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많이 나왔을 때는 4천억 그리고 더 많이 나왔을 때는 5천억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랑 같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던 시점이라서 여기와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평소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나온 편인데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되는지 직전에 이제 저항대 라인이 대략적으로 한 64,000원, 63,000원 이 정도 라인인데 이 정도 라인만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이외에도 이제 중소형 철강주 쪽도 또 시세가 좀 있을 만한 이슈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저도 좀 유념 있게 좀 보고 있고 대동기어가 오늘 좀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솔직히 지금 매매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마 3일 동안 거래 대금이 줄었는데 아마 이거 단일가 거래가 좀 됐었을 것 같습니다. 시세가 좀 시세 봤었을 때 단일가 거래였죠. 단일가 거래로 진행되고 오늘 단일가 거래 풀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온 거니까 이 종목도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월요일날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리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6,000원에서 좀 급등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단기적으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월요일날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제가 또 매일 아침에 그 노란 속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공략주는 제가 주말 동안에 이슈들 정리해서 월요일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들이 2달 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항상 금요일 오후는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지켜보면서 월요일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금종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코드는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넘어가 볼 텐데요.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좀 리뷰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또 이제 오랜만에 공략주가 나왔는데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UI 플랫폼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제 공략해서 오늘 장 초반에 18%가량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AI를 이용을 해서 원격 의료까지 사업을 넓히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한번 분석도 해주실까요? 네, JW 중해제약은 많이 말씀 좀 드려서 그냥 간단하게 리뷰만 해드리면 아직까지 지지선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고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언제든지 반등해서 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긴 해요. 근데 오늘 자체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의료 AI 쪽이 뭐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냥 조정받는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좀 보유 기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기회비용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좀 손실 구간이 좀 계속 나오면은 딱 좋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한번 다음 주가 됐었을 때 한번 강세를 보이는 타이밍에서 비중 축소라든지 뭐 매도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토마토 시스템은 어제 8시 방송에서도 추천을 좀 드렸었고, 어제 이제 저녁 오후 2시쯤 해서 공략주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었을 때 이제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도 일단 좋았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직전의 저항대 자리를 강한 거래 대금으로 뚫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보고 드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뒤에부터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저점 구간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좀 모여 있었던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한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었고요. 일단 오늘 이슈가 됐었던 부분은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사우디 현지 업무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슈로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국에서도 원격 의료 관련 시스템으로도 사업 진출하는 걸로도 이슈가 됐었던 종목인데 시총이 좀 낮아요. 시총이 오늘 1,000억을 좀 넘겼는데, 뭐, 이번 주까지만 해도, 시총이 한 900억대 정도로 1,000억이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비중을 좀 뭐, 많이 20, 30%씩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오늘 시세를 좀 봤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매수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노란톡방에서 수익도 인증해 주시고, 뭐, 감사하다는 얘기들 많으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처음 드린 공략수예요. 계속,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좋게 보지 않고 있다가, 한 번 정도는 이제 금요일 날이다 보니까,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단기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토마토 시스템을 좀 드렸었는데, 제 예상대로, 또 바로 또 급등이 좀 나와줘서, 좀 금요일 날, 소소한 또 선물 하나 좀 드린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좀 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오후장도 일단 조심을 하시고 차라리,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시장을 좀 보고 공략주를 좀 드리더라도 월요일 날 정도, 월요일 날 시초가라든지 아침 정도의 시장 흐름 보고 좀 드릴 예정이니까 또 같이 참여해 보실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공략주를 뭐 드리는 것도 있지만 아침에도 계속 제가 이런 뉴스나 이슈를 정리해서 관련주 쪽을 관련주랑 같이 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글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어떤 지지와 저항 자리가 있고 어떤 타이밍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뉴스는 계속 뭐 끌고 가실 수 있는 좋은 테마로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잠깐 설명해 드리거든요. 영상 길이가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길이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영상을 좀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게 좀 차이가 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주로 테마주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 이슈랑 뉴스를 매일 꾸준하게 좀 알고 체크를 하셔야지만, 어쨌든 수익적인 면이나 실력적인 면에서 크게 상승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뭐, 지금 늦지 않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월요일날 시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 단 한 종목 토마토 시스템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20% 수익률로 100% 승률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을 관망하면서 정확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만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과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특징주들 흐름 짚어보고요. 여러분들과 포트폴리오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만나볼 첫 번째 특징주 바로 KMW입니다. 인터넷 K-뉴딜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5G 대표적인 그 관련주다라고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4%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8%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좀 이상한 흐름들이 잡혀주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까지 올랐다가 음봉 마감을 지었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만 하더라도 25%가량의 변동성이 나와줬습니다. 바닥에서 뭔가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종목들을 뭐 다양하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좀 되는데 5G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이제 관심 있게 좀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작년 하반기 때 11월 달에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다가 이게 계속 흐릅니다. 올해 내내.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번 주부터 뭔가 다른 시그널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우선은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 라인으로 2020년도 고점인데요. 거기서부터 당겨보자면 최근에 3일 동안 거래량 보시면요. 눈에 띌 정도로 상당히 좀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볼게요. 거의 지금 1년 반치의 거래량 보더라도요. 이렇게 나왔던 적이 없어요. 가만히 고민을 해봅니다. 이게 이번에 미국발 이슈 때문으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시장 전반에서 이쪽 5G 관련주들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올려치는 그림이 나오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우선 KMW 이런 상황이고 또 다른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이솔루션도 볼게요. 자, 오이솔루션은 근데 좀 보자면 반등은 나오고 있긴 한데요. 거래량이 최근래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항상 거론되는 종목인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거래량 보시면요. 그닥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유독 KMW만이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현재 굉장히 오랜 시간 쉬었다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튀는 그림이다. 이게 과연 며칠 만에 끝날 그림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들었다는 거죠. 자, 그저께 같은 경우 급등이 좀 나왔죠. 어제 시가 대비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시가 10% 상승 출발이었지만은 네,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 1%대. 그런데 오늘 다시 돌려 세워주고 있거든요. 한번 의미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수급상 체크해 볼게요. 수급상 체크해 보니까 누가 이 종목을 또 땡기고 있냐면 그간 사실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투신 매수가 잡히고요. 금융투자 쪽 매수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외인들 물량은 빠져나가는 것 같긴 한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런데 기관들이 좀 잡아줘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래량을 보아하니까 관심 영역에는 둬야 될 종목으로 좀 판단됩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실적 추이는 어떠한가에 고민을 해봤을 때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더 이상 악화될 건 없다는 판단을 하는 건지 조금 고민스럽기는 해요. 중요한 점은 만약에 이게 시작이라면 상승 전조의 시작이라면 전 고점에서의 박스권 라인을 그렸던 부분까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이 자리가 되겠죠. 라인을 한번 그어보죠. 여기 라인이죠. 한 2만 7,000원대, 8,000원대. 조금 더 친다면 3만 원대까지도 라인상으로 매물벽상으로는 열려있는 그림이 현재 포착이 좀 돼요. 현재 지금 11시 18분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꽤나 많이 아직 터지고 있거든요. 오후장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오늘 거래량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 지금 상장 주식수 거의 4천만 주 수준에 해당하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현재 주식수에 대한 유동 주식수를 체크를 해보자면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은 상당 부분 지금 거래량 대비해서 나올 물량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원체 흘렀고 매물벽 자체가 바닥에 형성된 다음에 공백으로 나오는 구간 자체가 2만 4,000원, 2만 3, 4,000원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대로 놔둬야 될까? 그래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튀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아마도 단타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작게 하셔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조금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더 튀어가면은 가볍게 16,000원, 17,000원대까지는 1차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한번 관심 종목에는 넣어놔 보자. 당장 사지 않더라도. 그래서 오늘 우선 첫 번째 특징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5G 관련 주들이 정말 오랜 기간 쉬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인들이었는데요. 이렇게 김천윤 전문가님께서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이 반등 지점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힘이 묻어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단타적인 접근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유의미한 거래량도 포착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자세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KMW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두 번째 특징주는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저희가 공략 중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5%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불을 켜고 지금은 현재 2%대 상승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며칠 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바닥을 확인했다. 반등 지점을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수주 이슈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이제 사우디와 브라질에서 이렇게 굴착기 등 130여 대를 수주했다라는 이슈가 이번 주에 나와줬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회사가 괜찮은 상황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그 중동 쪽, 특히나 사우디 쪽 네옴시티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또 로봇 기계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슈가 좀 지속되는 걸 보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증권가의 보고서 상으로도 OPM 마진율, 영업이익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회사의 매출이익 부분과 성장성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좀 들어올 거고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이미 제가 이 종목은 아침에 요새 얼마 전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오늘 아침에 코스피 종목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양호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 가운데 하나라 제가 뽑아와봤어요. 자, 이번에 우선 증권가 보고서 따르면은 실적은 또 굉장히 좀 좋아집니다. 3분기 이어서 4분기 이어서 내년까지 성장은 그냥 무조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은 하락이 깊었으면은 다시 반등을 한다는 거죠. 최고점 자리는 7월 25일 날 나왔었던 14,690원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가볍게 저는 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잘 보시면 2021년 고점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가요. 14,000원대 자리예요. 여기 맞고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치면은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게 실적과 그리고 기관들 외인들 봤을 때 덤빌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이 대형 추세의 하단 자리에서의 이런 반등 흐름들 이런 그림 잘 보셔야 돼요. 바닥 찍고서 올려치고 횡보하고 좀 밀렸다 다시 바닥 확인되고 올라가고 다시 하단 자리 라인에 이렇게 맞고 떨어졌다 다시 반등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은 항상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고점 자리를 계속 높입니다. 시간을 좀 주고 보시면 고점 자리를 높이면서 다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3,000원, 14,000원대 이상은 가볍게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은 이 예전에 10년 전에 가격대에 해당하는 2만 원대 이상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 실적에 대한 이 성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자, 반기까지 해서 매출액 작년치 이미 한참 반 넘어갔고 그다음 영업이익은요.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3,300억대입니다. 근데 벌써 반기에 3,100억대예요. 간단하죠? 산술적으로 계산하셔도 실적이 정말 좋구나. 근데 이게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성장하는구나. 그리고 OPM, 영업이익 마진율 자체가 갑자기 한 단계 레벨업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간다는 거죠. 시장은 계속 현대인프라코어, 뭐 두산, 밥캣 이런 회사들에 대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시장에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이익률에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들은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꼭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수주 이슈와 함께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또 실적주들 분석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는데요. 화면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특징주들 흐름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특징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실적주로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보는 방법들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다뤄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주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수주 이슈가 있는 또 하나의 종목 현대로템도 한번 짚어볼 거고요.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항공주들 하반기 실적 기대감 속에 동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9%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LG이노텍도 8% 넘는 수익 중인데요. 두 종목 모두 오늘 빨간불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략주들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좀 볼게요. 최근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CS윈드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중요한 점은 뭐 기자재 뭐 부족 현상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지만 그럴수록 CS윈드 같은 경우는 매출 확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IRA 법안 이슈도 좀 약간은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늦어지고 있으면서 하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지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성장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고 큰 추세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밀린 상황에서의 다시 반등 흐름을 꾀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거의 뭐 최근 한 1년 정도의 매물벽을 보자면 사실 더 이상 내려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아직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웅제약입니다. 반등을 조만간 저는 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뭔가 좀 특별한 이슈거리를 보일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대웅 같은 경우에도 같이 움직임이 나와줄 건데 대웅제약 추세적인 차트를 보시면요. 바닥 찍고 반등 나오고 약간 쉬는 모습이에요. N자형 파동으로서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약간 좀 시간은 걸리는 텀이지만 조만간 한번 급등은 나오면서 저는 곧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고 판단하고요. 사실 뭐 메디톡스 쪽과의 이슈거리는 이제 거의 소멸됐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더 이상 악재로 크게 작용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본연의 실적주로서의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실적 이렇게 좋은 종목 많이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꼭 관심 가지시고요. 지금도 사실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취해 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대한항공 볼게요. 자, 대한항공은 사인 드리고 일단 조금씩은 가고 있어요. 실적이 너무나 좋긴 한데 어제 사실 근데 조금 재미있는 이슈가 있었어요. 갑자기 한진칼이 장 마지막 막판에 어제 팡 튀어 올라갔다가 다시 오늘 고꾸라져 제자리로 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옵션 만기 이슈를 보는 건지 아니면 뭐 M&A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결된 건지 이래저래 좀 말이 많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그냥 모습이 나타난 것 같고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성장성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다는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주항공은 계속 약간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근데 많이 흘러내렸는데 실적 정말 좋거든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진짜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거 주가 빠진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올커니하고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군들이에요, 항공주들은요. 제가 예언할게요. 네.
3분기 실적 발표하는 뭐 10월, 11월 가잖아요. 항공주들이요. 기관들, 외인들 못 잡아서 안달날 겁니다. 서로 잡으려고 할 거예요. 추석 이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좋은 흐름 보일 거니까 꼭 대한항공 같은 이런 대장주는 포트에 저는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종목 빼놓으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자, 수익은 잘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원하는 수익률은 아니에요. 네, 한 9% 정도의 수익이고 현재가 기준으로도 한 8% 정도 아마 수익이 나고 계실 건데 이걸 원하고 있진 않아요.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예상치보다 저는 양호한 실적이 나올 거라 판단을 하고 제가 뭐 보시라 말씀드렸죠? 추석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거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난 이후로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겁니다. 전부터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4분기는 성수기 들어갑니다. 정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4분기 안으로는 8만 원에서 9만 원대의 움직임, 8만 원 근처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내년에 9만 원, 10만 원대의 흐름을 상반기에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셔야 돼요. 내 매수가 다 왔다, 7만 원대 왔다 하고 정리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속상할 것 같고요. 한 8만 원대 기다리신 분들이 있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가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반등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금요일 날 빠졌을 때 월요일 날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매수하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저 개인적으로 이 방송에 추천드릴 큰 수익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치고 가는 모습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조만간 큰 수익으로 바뀔 건데 큰 수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슨 그림이 나와줘야 되냐면 이 박스권 돌파 흐름이 제가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나와요. 나오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의 그림들이 기사화되면서 쏟아질 겁니다. 예, 그렇죠? 제가 몇 달 동안 여러분들과 방송하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한두 달 뒤에 얘기들을요. 미리미리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그죠? 예측을 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 박스권 돌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보유하시고 저 위에 보여 계신 분들 계신단 말이죠. 1년, 2년 고생해서 13만 원대, 14만 원대, 설마 싶지만 최고가였던 15만 500원이지만 누군가 있을 거예요. 15만 원에 보여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갑니다. 네, 갈 거예요. 중요한 차트 하나 그림 그려드릴게요. 하이닉스의 차트 그림을 보시면은 참 중요한 자리가 차트를 분석을 할 때 쓰는 건데요. 고점이 2021년 고점 이 자리 형성돼 있고 22년 이렇게 형성돼 있죠. 그냥 라인 맞춰서 라인 따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라인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이 뭐냐면 장기 추세에서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박스권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시 한 번의 큰 추세적인 흐름을 조만간 예측한다는 그림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 그림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큰 추세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이닉스는 현재 구간에서도 이 박스권 돌파에 대한 그림. 박스권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좋습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박스권 뭐 중단이나 하단 자리가 좋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갈 거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역시나 잘 보유하시고 가시는 전략 필요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신세계 한번 봐볼게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이 육화 관련주들 꼭 보셔야 돼요. 정말 꼭 보셔야 돼요. 지금은 한번 싹 올려치고 나서 약간 소강 상태예요. 뭐 약간 쉰다고 할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종목 보시면은 한번 올려치고서 여기 머물러 있어요. 박스권 자리에 안 빠지고 버텨주고 있잖아요. 자, 다른 종목들도 꽤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신세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상승은 주는 것 같은데 빨리 가지 않아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신세계 말씀드릴 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현대백화점 차트를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현대백화점 상승폭보다는 굉장히 조금 덜 올랐거든요. 근데 현대백화점도 보시면요. 최근에 한번 급등 나고요. 이렇게 박스 상황의 그림을 좀 보여줘요. 여기서 좀 벗어나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자, 신세계로 돌아갔을 때도 신세계 같은 경우도 맞춰보자면 거의 이 정도 느낌은 되겠죠. 자, 이 정도의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요. 20일선을 타고 가는 경향도 굉장히 좀 강하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4분기 이슈들, 6월 방문들, 대규모 방문들 당연히 면세점도 같이 보셔야 되고 올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약간 소강 상태지만 딱 추석 끝나고 10월 넘어가자마자 상당히 많은 이 6화 관련된 기사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슈가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 잘 보셔야 되고 항공주 보셔야 되고 이런 또 이제 뭐 쇼핑이나 관련된 종목들은 호텔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꼭 홀딩을 하시고 지켜보시고 한번 가져가는 전략 취해 볼 테니까요. 차분하게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화 관련주들 LG생활건강과 신세계 당연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월과 11월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추석 기간이 지나고 난다면 그때 따라가긴 굉장히 좀 늦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항공주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전략들 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또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함께 공략하실 분들도 아래 노란 톡방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한번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전에 한번 추천을 좀 했었는데요. 참 움직임이 안 나와요. 아직도 이렇게 눌리고 있는 건가? 보통 이제 대형주들이 한번 추세를 뿜고 갈 때,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처럼 이 무거운 게 이렇게 확 날아갈 땐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국내 기관들도 그렇고 많은 자금들이 한꺼번에 쏟아 들어오면서 대형 추세를 일으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형 추세는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꾸준하게 쫙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종목에 한번 그 그림을 보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이 정도면 이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실적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실적, 퍼펙트한 실적,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정말 자금 큰 규모의 움직임, 외인들이 봤을 때 먹을거리를 국내에서 찾아봤을 때 특히나 외국인들, 외국계 기관들 좋아하는 국내 기업들 보면은 바이오,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한번 움직일 때 탄력적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또 차트적인 반응을 봤을 때는 쌍바닥을 찍고서 지금 최근에 약 1주, 2주가량의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와도 다시 한번 이 80만 원대까지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봅니다. 자,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수급이 있냐? 네, 당장의 수급상은 아직은 공백이에요. 그닥 재미는 없어요. 거래량도 완전 죽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라 판단한다는 거죠.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얘는요, 안 올리는 것 같아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좀 더 매집을 하려는 그런 심산인지 모르겠으나 한 번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7월 달에. 8월 달에 시장 안 좋아서 흘러내렸지만 다시 한번 요 그림, 7월 같은 상승의 그림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만간 외인가 기관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달려들 겁니다. 그 기회가 오기 전에 현재 70만 원대 초반 자리는 매우 매력적인 자리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아마 괜찮은 수익이 날 거다. 그래서 이 종목 목표 수익률을 전 개인적으로 한 15%, 20%까지 보긴 하는데 더 갈 수도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모아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분석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엑스게이트 짚어봤습니다. 자나두가 한국 기업들과 연구와 협력을 모색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KMW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5G 기지국 안테나 생산 본격화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들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